자, 합동식 단원을 볼게요. 합동식은 이제 수학의 분야에서 보면 정수론이라고 하는 넘버 시어리, 그러니까 정수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학문 분야에 속해 있는 주제예요. 그래서 합동식을 이용하면 여러분이 이제 좀 복잡한 계산도 쉽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보통 우리 그 퀴즈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 대체로 보는 퀴즈 말고 진짜 퀴즈 있죠. 퀴즈로 보거나 아니면 뭐 영재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종류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합동식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아래 보시면 나누기 연산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나누기 연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나누기 연산 옆에 있는 이 기호를 보시면 n이라는 숫자가 보이고요. d라고 하는 숫자가 보여요. n은 뭐냐면 정수라고 보시면 돼요. 정수, 그러니까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 다 포함이 되겠죠. 정수 n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d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나눗셈 연산할 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그 기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12 나누기 3 이런 식으로 연산을 연습했었죠. 그러면 몫이 얼마다? 4 곱하기 3이 10이니까 나머지는 0. 그래서 이 4를 우리가 몫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 과정을 일반화해서 표현할 건데 12라고 하는 숫자는 n이라고 쓸 거고요. 3이라고 하는 나누는 숫자는 d라고 볼 거예요. 그리고 4라고 하는 것은 몫이라고 해서 q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가? 12라고 하는 n이라는 숫자는 결국 d와 q를 곱해서 만들어졌죠. 단 여기서 나머지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n은 d 곱하기 q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n하고 d의 관계는 뭐가 되냐면 n은 d의 배수가 되는 거고 d는 n의 약수가 되겠죠. 이런 관계가 성립해요. 그래서 d는 n의 약수라 해서 디바이저 또는 인수, 팩터라고 부르고요. n은 d의 배수가 되는 거죠. 이런 관계가 성립하고 Q를 우리가 몫이라고 부르며 쿼션이라고도 한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호로 표현을 하면 이 과정을, 즉 n을 d로 나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방식을 이제 버리고 이렇게 기호로 쓸 거예요. 그래서 n을 d로 나눈다 이렇게 표현할 거고 단 0이 아닌 숫자로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의 결과가 몫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4라고 하는 몫을 찾는 거다. 즉, 자, 12 나누기 3이다 라고 하면 결과가 뭐다? 몫인 4가 된다. 이렇게 쓰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누지 못하는 경우, 즉, 이렇게 줄을 긋고 한 줄을 더 그어서 n이 d로 나누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현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3은 3으로 나누어지지 않죠? 그쵸? 13 나누기 3을 하면 4 곱하기 3, 12에서 나머지가 생기니까. 즉, 나누어 떨어질 때만 우리가 이런 기호를 쓰게 된다는 거죠. 나누기 연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호에 이제 적응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나머지 연산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나머지에 집중하자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10을 3으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몫은 얼마가 되나요? 그쵸? 3이 되죠. 3, 3, 9해서 나머지 1이 되죠.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아마 이렇게 썼을 거예요. 3을 나눠서 3이 몫이 되면서 나머지 1이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 관계를 역시 일반화해보면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n이라고 보고 3이라고 하는 나누는 숫자를 d라고 하고 몫을 q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했을 때 이 관계를 즉 n은 하고 정리를 해보면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d하고 q를 곱하고 거기에 r만큼을 더해준 숫자가 된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이 과정에서 우리는 n, 마드, d를 구하려고 해요.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n을 d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r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기호의 뜻은 나머지를 구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마드라고 쓴 이 기호는 뭐냐면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머듈러스를 줄여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n이라고 하는 숫자를 d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기호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관계를 생각해 보면 n은 d 곱하기 q 플러스 r을 만족하는 r을 구하는 연산을 이렇게 쓰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머지에 대한 정의가 되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Q는 몫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R은 나머지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나머지라고 하는 이 숫자는 어떤 성질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당연히 0보다 크죠. 0이 되는 순간 나누어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0보다 크거나 같고 0이 될 수도 있겠죠. 나머지가 없는 경우는 n하고 d의 관계가 정확히 약수와 배수의 관계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숫자보다는, 즉 3이라는 숫자보다는 이 나머지 1이 작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나눗셈을 할 때 10 나누기 3을 하면 2로 나누진 않잖아요. 그쵸? 2, 3, 6이 돼서 4가 되면 나머지가 너무 크죠. 누구보다? 3보다, d라고 하는 숫자보다 커지지 않게끔 우리가 나눗셈을 하죠. 그래서 최대한 10에 가깝게 3배를 해서 나머지가 얼마가 되게? 그쵸? 1이 만들어지게끔 이렇게 계산을 연습했었죠. 자, 그래서 R의 조건은 0과 D 사이에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로 이제 정리를 일반화해 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n 마드 d가 0이다. 이 뜻은 뭘까요? n을 d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없다는 뜻이죠. 이게 지금 나머지를 의미하니까. 나머지가 없다는 것은 n을 d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뭔가가 존재하고 나머지 없다는 것은 n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d 곱하기 q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얘기는 n은 d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n은 d에 무엇이 된다? 배수가 되겠죠. 그럼 d는 n에 대해서 뭐가 되겠어요? 약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서 한 기호를 나누기 연산 기호를 이용하면 n은 d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기호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했어요.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이제 1번 봅시다. 27 마드 4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27 나누기 4의 나머지가 뭐냐라는 뜻이었죠. 그러면 자, 최대한 27에 가깝게 하려면 6배에서 6, 4, 24, 나머지 3. 그러니까 A에 대한 대답은 뭐가 된다?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B번에 보면 52 마드 4죠. 그러니까 52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찾는 거예요. 그럼 1, 10이니까 3, 4, 12, 0. 나머지 제로죠. 그래서 52 마드 4는 얼마? 0. 그러면 이 관계는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다? 52 나누기 4. 52는 4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C번은 자, 7 나누기 3. 7 마드 3. 이제 암산해 봅시다. 7 나누기 3 하면 2로 몫이 나오고 나머지 1이죠. 그 다음에 25 마드 5는 얼마가 될까요? 5가 25의 약수기 때문에 나누어 떨어지죠. 그래서 나머지는 없다. 그 다음에 79 마드 10. 이거는 어떻게 돼요? 79를 우리가 10으로 나눠보면 7번 들어가고 나머지 9니까 나머지 9라고 써주면 되죠. 그래서 이 기호가 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이렇게 간단한 값이지만 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7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의미하는 거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합동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예요. 자, 합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디서 들었냐면 기하적인 부분에서 들었던 얘기죠. 어떤 삼각형과 다른 삼각형이 합동이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합동이라는 용어를 이제 정수에다가 적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합동을 우리가 congruence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합동이 무엇인지 정의를 한번 읽어봅시다. 고정된 양의 정수 m에 대해서 두 정수 a와 b의 차이가 m의 배수일 때, 즉 a와 b를 차이를 구해서 그것이 m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a와 b는 모듈러 m에 관하여 합동이라고 하고 이것을 이렇게 씁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쵸? 자, 이건 예제를 풀어보면 여러분이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정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A 합동 B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 줄로 표현을 할 거예요. 세 줄을 그어서 쓰고 마드 M이다라고 괄호하고 썼는데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자, A라고 하는 이 숫자에서 B를 빼요. 그래서 a-b라는 숫자에 대해서 마드 m이다라고 쓴 거는 m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a가 10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b를 3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될까요? a-b를 하면 7이 되죠. 자, 7 나누어 떨어질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7의 약수니까 1하고 7이겠죠. 그래서 m을 7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그럼 지금 어떤 관계냐면 a는 10이고 b는 3이고 m이 7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관계를 어떻게 쓰는 거다? a랑 b는 합동이다. 무엇에 대해서? 마드 7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의미가 뭐랑 같냐면 옆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10을 자, 이 숫자를 3으로 빼서 이 숫자는 7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것을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의 약속인 거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읽냐면 10과 3은 합동이다라고 할 거예요. 합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무 때나 합동인 건 아니죠. 왜냐하면 마드 7에 대해서만 합동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7 대신에 다른 숫자 5를 넣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10에서 3을 뺐을 때 7인데 그것을 5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나요? 나누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5에 대해서는 합동이 아닌 거고 무엇에 대해서만 합동이다? 7에 대해서 합동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호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A에서 B를 뺀 것이 M의 무엇이 된다? 뭐가 돼야 되겠어요? A에서 B를 뺀 것이 M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A-B가 M의 배수가 된다. 자,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합동 기호를 이렇게 세 줄로 그어서 합동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우리가 합동식이라고 불러요. 이 기호가 들어가 있는 식을 합동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예제 2번. 정의에 의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자, A번부터 지금 답이 써져 있긴 한데 한번 같이 볼게요. 7 합동 4는 마드 3에 대해서 합동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생각해 보면 앞에 있는 숫자 7에서 뒤에 있는 숫자 4를 빼면 3이 되죠. 이것이 3으로 나누어지는가? 맞죠? 3은 3으로 나누어 떨어지죠. 그래서 합동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삼각형에서도 이렇게 크기가 다른 삼각형이 있는데 각 두 개가 같고 변 하나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합동 조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크기는 다르지만 둘을 같다고는 안 하고 합동이라고 불렀어요. 마찬가지로 7하고 4는 엄연히 다른 숫자인데 이것을 왜 합동이라고 하는가? 마드 3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합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삼각형이 두 개가 다르지만 합동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두 개의 숫자는 다르지만 합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이 약수와 배수와의 관계 때문인 거죠. 그러면 자, 6과 0은 어떻게 될까요? 6을 0으로 뺐을 때 무엇으로 나눌 수 있는가? 3으로 나눌 수 있죠.
물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또 뭐가 있을까요? 6과 0은 합동인데 마드 2에 대해서도 합동이죠. 왜냐하면 2로도 나누어지니까. 3으로도 나누어지죠. 그래서 마드 3이라고 불러도 되고 마드 2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0번 봅시다. 5하고 마이너스 4는 합동이다. 무엇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거예요. 자, 5에서 뭘 뺀다? 마이너스 4를 뺀다. 그럼 9죠. 9를 뭘로 나눌 수 있나요? 3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마드 3에 대해서 합동이다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3 대신에 또 뭐 올 수 있나요? 9도 올 수 있죠. 그래서 마드 9에 대해서 합동이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번 10과 6은 합동이다 라고 했는데 무엇에 대해서 결정해 볼게요. 지금 답이 이미 나와 있는데 무엇에 대해서인지 자, 10을 6으로 빼면 그것을 뭘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그쵸? 4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죠. 10 빼기 6이 4니까. 그래서 마드 4에 대해서 합동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2번에 보면 5와 1이 합동이라고 했는데 5에서 1을 뺀 것이 4니까 4로 나누어 떨어지죠. 그래서 마드 4에 대해서 합동인 거예요. 이 숫자에 대해서 합동인 거예요. 그러면 7하고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되나요? 7하고 마이너스 1을 빼주면 8인데 8을 뭘로 나눌 수 있다? 2로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7하고 마이너스 1은 합동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2에 대해서.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7하고 마이너스 1은 합동이다. 무엇에 대해서? 8은 2가 아니라 4로도 나눠지죠? 그래서 마드 4에 대해서.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은 8로도 나눠지죠? 그래서 마드 8에 대해서도 합동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합동인지는 이렇게 여러분이 무엇으로 나누어지는지를 알면 바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모듈러스에 대한 정의예요. 자, 이렇게 합동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합동에 대한 성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하려고 해요. 전부 다 하기는 힘들고 자, theorem 1번을 먼저 보시면 고정된 양의 정수 m에 대해서 집합 위에 정의된 합동 관계 A와 B가 합동인데 무엇에 대해서? M에 대해서. 자, 이것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어요. A와 A는 모두 M에 대해서 합동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B번에 보면 A와 B가 마드 M에 대해서 합동이면 B와 A도 M에 대해서 합동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A와 B가 M에 대해서 합동이고 B와 C가 M에 대해서 합동이면 A와 C도 합동이다. 라는 것이 지금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죠. 자, A번부터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자, A와 A는 합동이다. 3하고 3은 합동이다. 마드 M에 대해서. 자, 무슨 뜻이죠? 3에서 3을 뺀 것은 0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수로 나누더라도 다 나누어지죠. 그쵸? 0이라는 숫자의 특징이죠. 그래서 A라고 하는 숫자는 자기 자신과 합동인데 어떠한 M에 대해서도 성립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A번 얘기였고, 그다음 B번은 A와 B가 합동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에 있는 예제 중에서 하나 볼게요. 자, D번 한번 볼까요? 10하고 6이 지금 마드 4에 대해서 합동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게 가정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6하고 10도 똑같은 4에 대해서 합동인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10과 6이 4에 대해서 합동이었던 이유는 10에서 6을 뺀 것이 4니까 4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 얘기였고 순서를 바꿔서 6에서 10을 뺀 것은 역시 4의 배수인가? 생각해 보면 그쵸? 6-12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로 몫이 생기죠. 나누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여전히 똑같은 숫자 m에 대해서 합동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C번은 뭐냐면 A하고 B가 M에 대해서 똑같이 합동이다. 중요한 것은 M에 대해서 합동인 거고 B와 C도 M에 대해서 합동일 때 결론적으로 A와 C가 M에 대해서 합동인 거예요. 자, 이런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A가 5고 B가 1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것은 마드 4에 대해서 합동이죠. 자, 그리고 B는 1이에요. 1하고 C 한번 해봅시다. C는 뭐가 있을까요? 마드 4에 대해서 합동이 되려면 1 마이너스 어떤 숫자가 4로 나누어 떨어져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3 한번 넣어볼게요. 맞아요? 자, 1 마이너스 3은 4로 나눠진다. 되죠? 그래서 자, A가 5고 B가 1이고 C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A와 C도 합동이라는 거예요. 자, A와 C도 무엇에 대해서? 똑같은 4에 대해서 합동인가? 자, 5와 마이너스 3이 마드 4에 대해서 합동이 되는가? 맞나요? 맞죠? 5에서 마이너스 3을 빼주면 8이 되는데 4로 나누어지니까. 그쵸? 그래서 C번도 성립하는 거구나. 이거 알 수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예를 통해서는 이해만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증명을 할 때는 자, 정의에 입각해서 하나씩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돼요. 자, A번부터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죠. 자, A번. 자, A번의 정의를 보면 A하고 A가 M에 대해서 합동이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뭐랑 똑같나요? A에서 A를 뺀 것. 자, 여기 앞에 있는 숫자에서 뒤에 있는 숫자를 뺀 것은 무엇으로 나누어진다는 뜻? M으로 나누어진다는 뜻이죠. 자, 이거는 언제나 성립하죠. 0은 M으로 나누어지므로 A와 A는 마드 M에 대해서 합동이다. 자, 바로 증명되고요. 그다음 B번. A와 B가 합동이면 B와 A도 합동이다. 자, 우리가 증명할 때는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앞에 있는 이 부분, 자, P이면 Q이다의 형태에서 앞에 있는 부분이 가정이고요. 뒤에 있는 부분이 Q가 결론이에요. 가정이면 결론이다니까 가정은 항상 참이라고 생각하고 Q가 참임을 보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A와 B가 가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M에 대해서 합동이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가정에서 출발합시다.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뭐와 같다? A에서 즉 A에서 B를 빼면 그것은 M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과 또 똑같은 얘기는 자, A에서 B를 빼서 M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면 자, 거꾸로 생각해서 A가 10이고 B가 7이라고 하면 당연히 3으로 나누어 떨어지죠. 그런데 숫자를 바꿔서 7에서 10을 빼면 마이너스 3이니까 3으로 나누어 떨어지죠. 바꾼다고 해도 사실은 그 양수냐 음수냐의 차이인 거고 절대값 숫자는 일치하기 때문에 그 숫자로 여전히 나누어진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다시 써보면 B에서 A를 빼서 M으로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눠도 나누어 떨어지고 이렇게 순서를 바꿔줘도 나누어진다. 그러면 이 관계를 우리가 기호를 이용해서 쓰면 B와 A의 차이, 순서대로 B와 A의 차이는 누구에 대해서? M에 대해서 합동이다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결론까지 온 거죠. 가정에서 시작해서 결론으로 온 거죠. 그래서 B번은 증명이 되었고요. C번 증명 한번 해봅시다. 자, C번은 뭐라고 했나요? 자, 가정을 먼저 체크하세요. 가정은 이렇게 두 개가 가정이고 결론이 이 부분이에요. 그럼 가정 두 개를 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결론을 이끌어내자라는 거죠. 자, 그럼 가정은 A와 B가 합동이다. 무엇에 대해서? M에 대해서. 그리고 B하고 C도 합동이다. 무엇에 대해서? M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기호를 그대로 정의를 이용해서 써보면 A와 B가 합동이라는 것은 A에서 B를 뺐을 때 M으로 나누어진다는 뜻이고 B와 C가 합동이라는 것도 B에서 C를 뺀 게 M으로 나누어진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말을 다른 기호로 쓴 것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보면
A하고 C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A-C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A-B와 B-C의 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A-B의 성질은 뭐냐면 A-B는 어떻다? M으로 나누어진다. 그 얘기는 뭐예요? A-B가 M을 약수로 갖는다는 뜻이죠. 나누어진다는 게 약수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B-C는 역시 뭘까요? B-C가 M으로 나누어진다. 그 얘기는 B-C도 역시 M을 무엇으로 갖는다? 약수로 갖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자, A-B도 M을 약수로 갖고 B-C도 M을 약수로 가지니까 이 전체는 뭐가 되냐면 M을 약수로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6 플러스 9라고 하면 6은 3을 약수로 갖고 9는 3을 약수로 갖죠. 더하면 15인데 15도 3을 약수로 갖잖아요. 따라서 더하기에 대해서도 m을 약수로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A-C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쵸? 지금 여기에서 A-C는 A-B 플러스 B-C이고 이때 지금 우리가 설명한 이 부분을 쓰면 돼요. 이때 A-B는 M을 약수로 갖고 그 다음에 B-C는 M을 약수로 갖는다. 가짐으로 A-C 역시 M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얘기는 뭐가 되냐면 A-C가 M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합동 기호로 쓰게 되면 A와 누가 합동이다? A에서 C를 뺀 거니까 A와 C는 합동이고 무엇에 대해서? 그쵸? M에 대해서 합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처음에 가정했던 부분 두 개를 이용해서 결론까지 가지고 온 거죠. 자, 그래서 theorem 1번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한 증명까지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 2번 한 번 더 증명해 보고요. 그 다음에 예제 3번, 예제 4번 이런 것들을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했던 사실을 이용해서. 예제 4번에 보시면 7의 41제곱의 1의 자리 숫자. 자, 이거 구하려면 우리 7을 사실 41번을 제곱해야 돼요. 이거 쉽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합동식의 개념을 이용하면 이런 것들을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합동식 마무리하고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